자, 여드름 흉터 제가 많이 치료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의 여드름 흉터의 모양은 다 다르겠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여드름 형태, 롤링성 흉터, 아이스픽 스카, 박스카 등 여러 가지 각각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을 조합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여드름 흉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경계가 이렇게 완만한 롤링성 흉터라는 것이 있고 유축성 흉터라고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와 정반대로 입구는 좁고 아주 깊은 그런 아이스픽 흉터라는 것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섞은 듯한 중간 형태인데 마치 박스형 형태로 생긴 박스형 스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는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박스 형태의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말 그대로 경계가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특징은 있습니다. 박스카 경계 부분이 각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레이저, 주베룩 이런 건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즉 경계 부위가 90도로 거의 꺾여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마치 피부과 전문의가 해당 부분을 조각하듯이 잘 다듬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숄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숄더링. 크게 2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CO2 레이저로도 할 수 있고 어분야그 레이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생님에 따라서 손에 익숙한 방식으로 하겠지만 자, 숄더링은 우리가 경계 부분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는 작은 점 형태의 이산화탄소 레이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어뷸야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는 걸 선호하는데요. 깎는 깊이도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깎다 보면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가 어느 정도는 아니겠죠.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깊이까지 깎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숄더링을 중심으로 치료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숄더링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콜라겐을 자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당연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숄더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부에 분해되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상처를 주게 되면 섬유화세포가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죠. 최근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주베룩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베룩보다는 주베룩 볼륨, 젖산 성분 함량이 약 4배가 더 높죠. 그래서 주베룩 볼륨을 생각보다는 더 충분한 양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치료하면 박스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한번 사진을 보시죠.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부분을 숄더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레이저만으로 한다. 사실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치료 후 사진 보실까요? 약간 붉은기는 보이지만 경계 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점 있는 부분에는 숄더링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픽 스카인데요. 말 그대로 아이스픽, 뭔가 이렇게 아이스픽으로 흉터를 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아이스픽은 위에서 봤을 때는 입구가 되게 작고 옆에서 봤을 때 깊이가 깊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프락셔널 레이저에 레이저 빔 맞을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사가 직접 TCA 약물을 한 점 한 점 그 부위에다가 약물을 발라야 됩니다. 빔 1개, 프락셔널하게 쏘더라도 결국은 흉터에는 1개의 빔 정도 들어가겠죠. 1개의 빔 들어가는 정도로는 또는 일부는 맞지도 않게 되겠죠. 그 정도의 염증보다는 TCA로 그 해당 면을 전체를 약을 바르게 되면 프락셔널 레이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도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섬유화세포로 하여금 콜라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아이스픽 스카이는 TCA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방금 제가 TCA, 아이스픽에 쓴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이스픽 스카에만 TCA를 써야 될까요? 잠깐 말이 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 롤링형 흉터에는 쓰기는 좀 그렇지만 박스형 스카가 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TCA 크로스를 해서 콜라겐을 좀 올리게 하는 방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롤링형 흉터, 말 그대로 이렇게 위축성 흉터로 이렇게 경계가 완만한 형태의 흉터인데요. 자, 롤링성 흉터에는 굳이 경계를 깎아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프락셔널 레이저도 사용해야 되지만 롤링형 흉터에는 특히나 주베룩, 그 중에서도 주베룩 볼륨을 사용한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베룩 볼륨을 두 개의 층을 나누어서 충분한 양을 넣고 있는데요. 진피층, 손으로 만져보시죠. 피부가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층 바로 밑으로 마치 밑에 진피를 긁듯이 캐뉼라를 이용해서 끝이 뭉툭한 바늘을 이용해서 충분한 양의 주베룩 볼륨을 주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직접 흉터가 있는, 손으로 만져보세요. 피부 자체 있잖아요. 진피 내로 직접 바늘을 이용해서 주베룩 볼륨도 주입하고 있습니다. 위축성 흉터에는 주베룩 볼륨 효과가 아주 우수하니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른 흉터랑 다르게 롤링성 흉터는 흉터 바닥을 그 섬유 밴드들이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밴드들을 미세한 칼 또는 바늘 또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어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흉터가 위로 조금 올라오게 되죠. 저는 캐뉼라 방식과 바늘 방식 둘 다 사용하는데 캐뉼라 방식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두두두두 끊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특히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손목 힘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끊어내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 진피하 서브시전은 캐뉼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리는 두둑두둑 소리는 크지만 생각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롤링형 흉터 중에서 약간 경계가 거의 찬 듯한 형태로 보이는 롤링성 흉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손으로 서브시전도 하지만 저는 엑스카라고 해서 100% 이산화탄소 고압 가스를 이용해서 서브시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기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바늘을 해당 부위에 딱 찌르고 제가 발판을 밟으면 고압의 이산화탄소가 빵 터지듯이 나가는데 고압 이산화탄소 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꺼져 있는 부분에 콜라겐 밴드들을 끊어줌으로써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이스픽스카, 박스카, 롤링성 흉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공통된 사실은 해당 부분에 인위적인 적절한 강도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그 섬유화 세포로 하여금 콜라겐이 쭉 자라나기 때문에 저는 치료 간격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최소한 2달, 적어도 3달 그 정도 사이로 크게 한번 자극을 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인 섬유화 세포들이 열심히 콜라겐을 만들 정도까지 한 2-3달 기다리고 또 이후에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주 정도 간격으로 이 메인 치료 기준 5회 정도 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바로 볼까요? 자, 첫 번째 환자분, 젊은 20대 남자분이셨는데 관자 부위와 볼에 걸쳐서 위축성 흉터 같기도 하고 박스카 형태 같기도 하는 이런 흉터가 산재해 있는데요. 이분은 숄더링과 주베룩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중간 사진 보시면 약간 붉은기도 있었지만 이거는 계속 살이 차고 있다는 거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자, 최종 사진을 보시면 살이 많이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끝났던 남자분인데요. 얼굴 전체적으로 자글자글하게 전체적으로 흉터가 아주 심하죠. 이런 경우에 좀 난감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한 땀 한 땀 깎아내고 주입하고 프락셔널 레이저 했습니다. 현재까지 4회차 치료 결과인데요. 특히 이 환자인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가 주베룩 볼륨 양을 좀 많이 썼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치료 전 사진을 보시고 심하셨죠? 치료 후 아직 4회차지만 살이 많이 차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반 자연광으로 보시면 피부 자체도 많이 밝아지고 결이 좋아지셨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피부 내 콜라겐 양이 새롭게 증가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져 보이는 겁니다. 자, 여드름 흉터 치료가 쉽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하면 피부과 의사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흉터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흉터 치료에 아주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좋은 얼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